안녕하세요. 소방쌤입니다.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1회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가 아닌 것은 물어봤는데 동그라미 1. 위험물에 대한 허가 승인은 안전원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워서 소방자동차가 출동을 했습니다. 벌칙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과태료이고 얼마? 그렇죠. 20만 원 이하라고 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에 대한 내용인데 작성된 문서를 보관을 해야 됩니다. 몇 년 보관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2년간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답은 2번.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화재 예방법에서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건 물어봤었는데 화재 안전조사라는 것은 자체 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화재 안전조사를 해야 됩니다. 법령에서 정한 경우도 해야 되고 화재 예방 안전진단이 불성실한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도 안전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1번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누구죠? 소관점이라고 했죠. 소관점.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요청한다라고 해서 다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화재 안전조사를 매우 자주 해야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안전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안전조사 항목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방역, 화재 예방 조치,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소방시설의 설치 관리에 대한 것들을 화재 안전조사 해야 됩니다. 방역 맞죠? 화재의 예방 조치 맞습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도 맞죠? 하지만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강제 처분 사항은 화재 안전조사하고는 거리가 멀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높이 130m에 1400세대라고 했는데 몇 급일까요? 이 건물은? 이 건물은 높이 130이면 특급부터 보도록 하죠. 조건이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아파트 특급은 50층 기준입니다. 한 층에 4m이기 때문에 곱하면 200m 이상인 경우가 특급입니다. 130이면 특급 아니죠. 1급 보도록 할게요. 1급은 아파트 기준 30층입니다. 한 층이 4m이기 때문에 120m 이상이 되면 1급으로 봅니다. 그러면 120m 이상이니까 1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번에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를 선임할 수 있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조자는 몇 명 선임해야 될까요? 보조자 구할 때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300세대마다 한 명씩, 15,000제곱미터마다 한 명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세대 기준이기 때문에 300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죠? 4점 얼마겠죠? 인건비는 비싸니까 소수점 이하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3명이 아니라 4명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던 중에 2023년 7월 2일 해임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선임을 해야겠죠. 그리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선임은 기준이 며칠이라고 했죠? 한 달 30일이라고 했고 신고는 2주 14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7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30일을 더하면 7월은 31일까지 있죠? 따라서 31일 이전에 선임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아니고 이 경우는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신고는 며칠?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15 더하기 14니까 29일 이전에 25일 맞죠? 여기는 20일에다가 14를 더하면 35인데 35일이 있나요? 없죠. 8월 4일이 됩니다. 31일 지나니까 31일 지나서 4일이니까 8월 4일이 되겠죠. 그럼 8월 31일이면 2주를 훨씬 뛰어넘네요. 그러면 답은 아닙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장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바닥이나 벽에 방염이라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불에 잘 타지 않습니다. 바닥이나 벽이.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많거나 아니면 노인과 어린이들이 있는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다중, 이용업소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아파트는 방염 물품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답은 층수와 관계없이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점검 실시 대상으로 적절한 거 물어봤는데 작동점검은 1, 2,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종합점검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 물 분무 등인 경우에는 면적 기준인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종합점검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2,00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제한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전부 다 종합점검 대상이 되고 옥내 소화전이나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이다라고 하면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점검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4번에 있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설치 관리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되는 처벌 물어봤는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소방시설법에서 소방시설을 설치 관리하지 않았다 그러면 과태료 300만 원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기준이 면적 8분의 1입니다. 즉, 여기 면적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즉, 바닥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높이들을 전부 다 높이에 산정을 합니다. 하지만 8분의 1 이하이다 라고 하면 높이에 12m를 넘는 경우만 건축물 높이에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식탑과 승강기 탑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합계가 지금 100제곱미터이고 지금 바닥면에 보시면은 건축 면적이 8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800의 8분의 1이면 얼마죠? 100이 되죠.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딱 100이네요. 그럼 100을 포함하죠.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12m를 넘는 부분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7m는 12m가 안 되니까 포함이 안 되고 15m 같은 경우는 12m를 빼면 넘는 부분인 3m만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는 어떻게 구한다? 20에다가 넘는 부분인 3m만 더해 주시면 됩니다. 두 개를 더하면 얼마죠? 23m가 됩니다. 답은 2번.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동 방화 셔터에 대한 설명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방화 셔터가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냐면 불이 나면 연기가 먼저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열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연기나 불꽃을 감지한 경우에는 절반만 내려옵니다. 그리고 열을 감지한 경우에는 완전히 바닥까지 셔터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셔터가 내려오면 사람들이 피난할 수 없죠. 그래서 방화문을 3m 이내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열을 감지하면 열이 나중에 감지가 되기 때문에 완전 폐쇄가 되겠고
불꽃이나 연기는 먼저 감지되기 때문에 이때는 일부 폐쇄입니다. 1번, 4번이 반대로 돼 있죠. 방화문 같은 경우는 가까운 데 설치를 해야 됩니다. 몇 미터 이내? 3미터 이내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답은 3번. 전동 방식이나 수동 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이게 맞겠죠?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문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건 물어봤는데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60분 플러스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 세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구분이 잘 안 되실 겁니다. 플러스가 있다라는 것은 기능이 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60분 같은 경우는 연기나 불꽃을 60분간 차단한다는 뜻이고 이때 플러스 뒷부분은 뭐냐면 열 차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열 차단이 30분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플러스가 붙어있는 건 열 차단 기능이 있는 방화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60분 플러스 60분, 30분 세 개는 맞고 30분 플러스 방화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연소의 3요소 물어봤습니다. 3요소 뭐가 있었죠? 가산점이라고 했습니다.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이라고 했는데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거 물어봤습니다. 화기, 불꽃이 점화원이죠. 정전기도 맞습니다. 마찰 충격에도 불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압, 우리 일상적으로 만나는 게 대기압이죠. 이거 가지고 점화가 될 수 있나요? 없겠죠. 답은 3번. 15번 문제 온도의 크기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외우라고 했겠죠? 인연바라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인연바라에서 인화, 연소, 발화점 순으로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인연바라해서 답은 1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표면 연소에 해당하지 않는 건 물어봤습니다. 표면 연소에 해당하는 고체는 목탄, 코쿠스, 금속, 여러분들 숯불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발 연소 고체의 경우에는 양초, 파라핀이 주 원료가 되겠죠. 나프탈렌, 유황 등이 증발 연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액체의 경우에는 제사료위험물, 즉 여러분들 주유소 가시면 볼 수 있는 석유, 알코올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숯, 코쿠스, 마그네슘 마찬가지 다 표면 연소 맞습니다. 여기 금속 있죠. 고체, 파라핀, 양초 물어봤는데 고체, 파라핀, 양초는 증발 연소입니다. 답은 4번. 양초를 생각하시면 양초가 있고 심지가 있습니다. 그럼 불이 붙는데 이 양초에 불이 붙는 게 아닙니다. 양초가 타면 이렇게 기체가 됩니다. 고체가 기체가 되고 이 기체에 불이 붙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걸 우리는 증발 연소라고 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연기의 유동 및 확산 속도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1, 2, 3으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1, 2, 3. 1, 2, 3. 수평이 가장 느리니까 0.5에서 1. 수직이 2에서 3. 계단식 수직이 3에서 5라고 했습니다. 옳게 설명한 것은 수평보다는 수직 방향으로 연기가 빠르게 이동한다가 맞겠죠? 2, 3이면 수직, 0.5에서 1이면 수평이 됩니다. 계단식 수직 같은 경우는 3에서 5가 되겠죠. 18번 문제. 산소 공급원을 차단하는 소화를 우리는 뭐라고 했죠? 산소 공급원을 차단하는,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식하겠죠. 따라서 질식 소화가 답이 되고, 제거는 가연물을 제거하는 거고, 질식은 산소 농도를 낮추는 것이고, 냉각은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주 소화약제는 물이 되겠죠. 물을 뿌리면 온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억제 같은 경우는 연소의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겁니다. 할로겐 원소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과 지정수량 연결로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 이거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라고 했죠? 백, 황, 휘, 이, 알싸, 등경천,
중, 2, 질 300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휘, 이 맞죠? 등, 경, 천 맞죠? 중, 2, 2000이 됩니다. 알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 중유는 2000m이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20번 문제 제5류 위험물의 화재 시 소화 방법 물어봤습니다. 오류를 우리는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했고 내 안에 산소도 있고 가연물도 있습니다. 엄청나죠? 산소도 있고 가연물도 있다라고 하니까 TNT. 폭탄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폭탄. 폭탄 예전에 다이너마이트 기억하시죠? 불만 붙이면 꽝 터집니다. 자, 단점이 있어요. 화재 초기에는 냉각 소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부 다 탈 때까지 진화가 안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엔 자연 진화되도록 기다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물에 의해 냉각 소화가 가능한 건 뭐가 있냐면 1, 2류 이온물은 가능합니다. 마른 물에는 3류, 6류 가능하고 포분말 소화약제에 의한 질식은 4류가 가능합니다. 1류부터 6류까지 종류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산, 가자, 인자산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산, 가자, 인자산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21번 보도록 할게요. 전기 화재의 원인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전선이 땅 지자입니다. 전선 하나가 끊어져서 땅에 닿으면 불이 납니다. 누전, 전기가 새면 불이 나요. 접촉부의 과열에 의해서 불이 납니다. 하지만 단선이 무슨 뜻이죠? 선이 끊어지는 겁니다. 끊어졌는데 화재가 날까요? 안 나겠죠. 답은 3번. 대신에 단락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단락은 우리가 합선이라고 합니다. 피국이 벗겨져서 두 개의 전선이 하나로 붙는 것이 단락이 됩니다. 합선. 이런 경우에는 발화가 되지만 단선일 때는 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답은 3번. 22번 문제. 액화 석유가스를 LPG라고 합니다. 석유를 페트롤리엄이라고 하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스 누설 경보기의 설치 위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LPG와 LNG가 있습니다. LNG는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는 가볍습니다. 주성분이 메탄이죠. CH4. 탄소가 꼴랑 한 개밖에 없습니다. 가볍다. 탄소가 한 개니까 가볍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탄소의 원자량은 12고 수소의 원자량은 1입니다. 그러면 수소가 많아도 별 분자량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탄소의 경우는 원자량이 12이기 때문에 분자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LPG의 경우에는 프로판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때요? 탄소가 3개나 있죠.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얼마예요? 12에다 3을 곱하면 36이 됩니다. 굉장히 무겁죠. 따라서 LPG는 무겁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LNG는 가벼워서 천장에다가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를 하고 LNG는 무겁기 때문에 세게 되면 바닥 쪽에 머무릅니다. 따라서 바닥 쪽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거리는 30cm 자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30cm 자. 따라서 30cm 이내인데 위에 있는 거는 천장으로부터 30cm 이내, 아래에 있는 거는 바닥으로부터 30cm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평거리 구하실 때는 가스 연소기로부터 LNG가 8m입니다. LPG는 4m입니다.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LNG. 가운데 5만 붙여볼게요. 롱이라고 했죠. 길다라고 해서 8m. LPG는 4m.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23번 문제 볼게요. 피난 계단의 종류에서 5개 피난 계단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옥내는 5개 피, 특별은 9개 피,
옥외는 옥내외 지상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옥에 물어봤죠. 옥내외 지상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소화기구의 점검 항목에 대해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설치 위치 맞죠? 배치거리 소형이면 짧게 20m, 대형이면 크니까 30m. 바닥 면적 33제곱미터 이상마다 소화기 한 대씩 맞죠? 소화기의 변형, 손상, 부식, 외관을 살핀다. 맞죠? GC 압력계가 황색인데 황색이 적정 여부를 확인합니까? 아니죠. 황색이 아니라 무슨 색? 녹색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녹색이 정상입니다. 내용 연수가 7년입니까? 아니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10년이 되겠습니다. 아닌 것을 빼면 기억, 디귿, 그리고 리을에서 2번이 답이 됩니다. 2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이고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소화기 단위수를 물어봤습니다. 단,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스프링클러가 있고 없고랑 소화기 단위수가 관계가 있나요? 없죠. 소화기 단위수랑 관계가 있는 건 뭐냐면 내화구조, 불연재료 이런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가 있을 때는 기준 면적을 2배 이상, 2배로 법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했고 외우실 때는 위30이라고 외우라고 했습니다. 위30 공연장같이 넓은 것은 50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웬만한 것은 다 100이다라고 했고 200은 잘 안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물어본 건 근린생활시설. 위락 공연장 아니죠? 세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100. 그러면 500을 100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답은 5단위 2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층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할 때 29층 이하인 경우는 몇 분? 20분간 시간이 주어집니다. 20분. 그러면은 수원의 양 어떻게 구했죠? 2.6n이라고 했습니다. 2.6이 어떻게 나온 거죠? 옥내 소화전은 분당 130리터이고 29층 이하인 경우는 20분간 소화할 수 있는 양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개 곱하면 2600리터이고 리터를 미터의 세제곱으로 고치면 2.6이라고 했습니다. 2.6에다가 개수만 더하면 되는데 문제는 1층에 4개, 2층에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 개수는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최대 2개 하시면 됩니다. 4개가 아니라 2개입니다. 따라서 2.6에다가 2를 곱하면 됩니다. 그럼 답은 얼마죠? 그렇죠. 5.2가 됩니다. 단위는 미터의 세제곱.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옥내 소화전에서 펌프가 기동이 됐다. 무슨 색 램프가 켜질까요? 펌프가 기동됐다는 건 불이 난 겁니다. 위험하죠? 위험한데 녹색 등이 들어와야 될까요? 아니죠. 위험하니까 적색 등이 들어온다. 답은 2번. 2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옥내 소화전함 설치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옳은 것은 방수구는 층마다 설치하는 거 맞죠?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m 이하? 아니죠. 1.5m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고 호스릴 옥내 소화전 설비가 아닌 경우 호스릴인 경우에는 얼마였죠? 구경이 25mm라고 했고 아닌 경우에는 얼마? 40mm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구경이.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한 개의 옥내 소화전 방수구까지 수평거리 40이라고 했나요? 40 맞나요? 아니죠. 25m 이하라고 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방수 압력 측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 방수 압력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런 부품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이 부품의 이름을 우리는 직사형 반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압력을 측정하는 게이지를 우리는 피토 게이지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직사형 관찰과 피토 게이지는 각도 몇 도? 90도. 직각으로 설치를 하고 물을 방사했을 때 압력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압력이 얼마? 0.17에서 0.7 메가파스칼이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는 거 보시면 방사형 아니죠. 방사형은 원형 형태고 원주의 부분에서 이렇게 물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압력을 측정할 수가 없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5개 소화전 설비의 수원 물어봤습니다. 5개 소화전 설비의 수원 얼마였죠? 분당 5개 소화전은 30리터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고 몇 분? 똑같죠. 다 20분입니다. 곱하면 얼마죠? 7,000이 되겠죠. 단위는 리터가 됩니다. 그럼 리터를 미터의 세제곱으로 고치면 7이 되겠죠. 여기다가 개수, 5개 소화전 설비의 개수, 넘버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최대 2개. 옳은 것은 개수에다가 7을 곱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방수량이 분당 80입니다. 근데 분당 80m의 세제곱이 아니라 리터가 되겠죠. 방수 압력은 이겁니까? 아니죠. 이건 옥내 소화전이죠. 방수 압력은 0.1에서 1.2 메가파스칼입니다. 아니죠. 4번 볼게요. 스프링클러 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물을 퍼뜨리는 작용을 하는 걸 프레임이라고 하나요? 프레임 아니죠. 프레임은 틀을 의미합니다. 이름이 디플렉터라고 합니다. 디플렉터라고 해서 물을 퍼뜨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는데 3번도 다시 틀렸습니다. 법이 올해 초에 바뀌었습니다. 아파트 기준이 아파트는 다 10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뀌었죠. 이거 살짝 수정하겠습니다. 헤드의 부착 높이가 8m 미만인 경우 10개입니다. 문제를 고치고 답을 3번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3번. 아파트는 기준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알람밸브 물어봤는데 1차, 2차가 전부 다 가압수로 차 있다라고 했습니다.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습식, 건식, 중비 작동식과 일제 살수식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습식은 습하죠. 1, 2차 모두 가압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습식이 되겠고 건식인 경우에는 컴프레서가 따로 달려있기 때문에 1차는 가압수지만 2차 측에는 압축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중비 작동식과 일제 살수식의 경우에는 1차에는 가압수가 있지만 2차는 그냥 대기압, 비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3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장단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이 아닌 경우는 어때요? 물이 아닌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화재 진화 후에 깨끗합니다. 피연소물, 미술관이라고 하면 그림에 피해가 없죠. 피해가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도성이 있다. 전기가 통하면 되나요? 전기가 통하는데 전기 화재에 적합하지 않다.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되겠죠. 비전도성이기 때문에 전기 화재에 적합하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답은 3번. 가열물 내부에서 연소하는 신부 화재에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부 화재 반대말은 표면 화재라고 보시면 돼요.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계 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떠올리시면 됩니다. 기동 용기가 있는데 이 파란색 용기를 우리는 기동 용기라고 하고 솔밸브를 분리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까만색 부분이 솔밸브가 되겠습니다. 감지기를 동작시킨 경우 확인되는 사항이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교차회로 감지기가 2개 작동했다라고 하니까 방출이 되겠죠? 방출 표시등이 방출 표시등이네요. 방출 표시등이 이게 점등이 되나요? 이게 점등이 될까요?
이게 점등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솔밸브 밑에 압력 스위치가 있습니다. 압력 스위치. 이 압력 스위치의 윗부분에 보시면 이 부분이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면 수압가스 방출 중이라는 방출 표시등이 점등이 됩니다. 따라서 압력 스위치 동작에 의해서 점등이 된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제어반 화재 표시 뜨겠죠? 사이렌 경종 동작합니다. 솔밸브 파괴침 튀어나갑니다. 다 됩니다. 하지만 방출 표시등은 압력 스위치 동작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가스계 소화 설비 점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건 물어봤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의 파괴침이 격발이 됐는데 격발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감지기 A, B 둘 다 동작하는 거. 솔레노이드 수동 조작 버튼. 이 솔밸브에 수동 조작 버튼이 있어요. 누르는 방법. 그리고 제어반에서 수동 기동으로 동작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어반에서 도통 시험 한다라고 해서 솔밸브가 격발이 되나요? 안 되겠죠. 리을은 안 됩니다. 압력 스위치가 동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좀 전에 얘기했었죠? 34번 문제에서 가스 방출 표시등이 뜹니다.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답은 어떻게 되죠? 3번이 됩니다. 리얼 틀렸고 미음, 비읍, 비응 다 틀린 답. 옳지 않은 것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6번 문제. 경계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물어봤습니다. 경계구역은 건물이 다르다면 경계구역을 따로 한다. 하나의 건물인데 층이 다르면 경계구역을 따로 한다. 하지만 두 개 합쳐서 500 이하이면 하나로 본다 라고 했고, 하나의 경계구역은 면적 기준 60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한번 볼게요.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두 개 이상의 용도랑 관계 있나요? 없죠. 두 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도록 한다. 건물이 다르면 경계구역을 따로 한다. 2번이 답이 됩니다. 600 이하인 경우에는 두 개 층을 하나로 할 수 있나요? 600이 아니라 500 이하인 범위 내에서가 되겠죠. 단 650m인데 단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 이런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 60이 아니라 50m 범위 내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를 한 개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아랫부분 보이시죠? 지켜야 되는 것은 50m 범위 내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3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라고 했고, 차동식 스포트 2종이라고 했습니다. 부착 높이는 3.5m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첫 번째 줄 9, 7, 7, 6, 2는 외우라고 했고, 동그라미를 붙여줍니다. 세 번째 줄은 2로 나눠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도록 하죠. 내화 구조이고 3.5m면 4m가 안 됩니다. 그리고 차동식 2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7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씩 감지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가부터 볼게요. 가는 15니까 10 곱하기 5는 50제곱미터입니다. 70제곱미터마다 한 개씩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70로 나눠주면 얼마죠? 0. 얼마인데 이거 0개입니까? 1개입니까? 감지기의 경우에는 점 아래 여기를 커버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개로 봅니다. 소수점 이하를 올려준다. 절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의 경우에도 10하고 5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한 개가 됩니다. 다의 경우에는 가로 20에 세로 5죠. 20에 5입니다. 그럼 100이네요. 70으로 나눠주면 얼마죠? 1이 살짝 넘어갑니다. 그러면 소수점 이하를 올려준다라고 했으니까 2개가 됩니다. 한 개, 두 개에서 4개가 되겠죠.
화동식 스포츠형 감지기 2종을 4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P형 수신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도통시험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했고, 도통시험 버튼을 누르고 각 회선이 있습니다. 회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 5회선짜리네요. 회선별로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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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도통시험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나와 있죠. 정상인지 아니면 선이 끊어져 있는지, 정상인지 혹은 단선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주계단 버튼을 누르면 녹색 등이 소등됐기 때문에 정상이다라고 했는데, 녹색 등이 들어오면, 녹색이 들어오면 정상이 되겠죠. 소등이 아니라 점등. 불이 켜진다. 소등은 불이 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적색 등이 점등됐다라고 하면 적색이면 뭡니까? 적색이면 단선이죠. 정상이 아닙니다. 보조계단 버튼을 눌렀다. 교류전원하고 관계가 있나요? 도통하고 교류전원은 관계가 없습니다. 우측 실내 버튼을 누르고 도통시험 확인 등이 녹색이 됐다. 그럼 당연히 정상이겠죠. 녹색은 정상, 단선은 적색.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 3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도통시험을 하던 중에 4번 회로가 단선된 거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정선표에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도통회로 정상 여부 단선됐으니까 양호가 아니라 불량이겠죠. X로 표시하면 됩니다. 자, 점검 결과를 뭐라고 써야 됩니까? 4번 회로가 단선됐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탐 설비 수신기에서 회로 도통 시험을 하려고 한다. 도통 시험할 때는 뭐부터 눌러야 되죠? 그렇죠. 도통 시험 버튼부터 눌러야 됩니다. 답은 3번. 그런 다음에 회로 선택 스위치를 1부터 5회선까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을 하면서 도통시험 결과가 정상인지 단선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상은 녹색등, 단선은 적색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화재 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은 정상 상태에서는 상용 전원으로 점등이 됩니다. 하지만 정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상용 전원이 꺼지기 때문에 비상 전원인 배터리로 자동 절환돼야 됩니다. 몇 분 이상 작동해야 될까요? 보통 20분 이상입니다. 그래서 20분 이상이 기본이고, 만약에 11층 이상인 경우 혹은 지하 상가인 경우는 어때요? 대피 시간이 길어야 되겠죠. 대피 시간이 60분, 1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본이 20분이고 11층 이상으로 건물이 높거나 지하 상가인 경우에는 탈출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거의 안 나오겠죠? 42번 문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에 설치할 수 있는 유도등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이용주점.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대통객석이라고 했습니다. 대통객석.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대형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 중형이 아닙니다. 답은 3번. 4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소방계획의 수립 절차는 4단계입니다. 그 중에서 2단계, 위험환경 분석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험환경 분석을 볼게요. 그럼 위험환경이 뭐가 있는지 식별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식별이 먼저이고 분석 평가가 두 번째고 그 다음 대책 수립입니다. 목표나 전략 수립은 3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답은 애가 아니죠. 아니니까 답은 3번. 기영,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 기준에 따라 타입 1번 물어봤습니다. 자위소방대 타입 1번을 보시면 특급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타입 1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 장애에 따라서 피난 보조 방법이 다릅니다. 적절하지 않는 거 물어봤습니다. 청각장애인은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이죠. 따라서 시각적으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여러 명의 시각장애인, 안 보이는 사람들이죠. 그런 경우에는 손을 잡고 피난하면 됩니다. 직접 장애인의 경우에는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겠죠. 따라서 천천히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4번 볼게요. 휠체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계단에서 다수보다 한 명이, 계단에서 한 명이 보조하는 게 대피가 쉬울까요? 아니죠. 한 명보다는 다수가 보조할수록 대피가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보조할수록 상대적으로 쉬운 대피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 46번 문제. 응급처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틀린 것은 응급처치를 하게 되면 환자의 고통이 경감이 되겠죠. 긴급한 환자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처치를 했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하면 치료기간이 길어지나요? 치료기간이 단축되겠죠. 따라서 응급처치가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47번 문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심폐소생술에서는 여러분들이 숫자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가슴 압박, 성인인 경우에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해야 되며 깊이는 5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분당 몇 회? 100에서 120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8번 문제. 지혈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지혈법에는 직접 압박하는 방법과 지혈대, 막대기 같은 걸로 지혈하는 방법이, 출혈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압박법 같은 경우는 출혈 상처 부위를 직접 압박하는 방법으로서 출혈 부위를 소독 거즈로 덮은 후에 4에서 6인치 압박 붕대로 압박하여 감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높이시면 됩니다. 지혈대 같은 경우는 절단과 같은 심한 출혈이 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5cm 이상의 띠를 사용해서 지혈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물어본 거는 직접 압박하는, 직접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직접 압박법을 답으로 찾으시면 되고, 또 한 가지 4에서 6인치 압박 붕대로 압박된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49번 문제 볼게요.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 시에 패드의 부착 위치 물어봤습니다. AED 사용 시 패드 부착 위치는 1번 같은 경우는 오른쪽 쇄골뼈 위에, 그리고 2번의 경우에는 겨드랑이 옆이 되겠죠. 왼쪽 가슴 아래와 겨드랑이 중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가운데는 아닙니다. 답은 3번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 원칙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원칙이냐? 보기 어떠한 기술을 어느 정도까지 익혀야 하는가를 명확히 제시한다. 습득해야 할 기술이 활동 전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인식한다 라고 했습니다. 현실, 실습, 경험, 목적 이 중에 어느 것일까요? 목적이 되겠죠. 여기까지 실전 모의고사 유래를 풀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